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저는 52년에 연세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64년을 연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연세대학 명예교수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 분들 지금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한태동 박사님이 56년도에 프린스턴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프린스턴에서 오셨기 때문에 뭐 대단한 학자인 줄 알고 미안합니다. 제가 학자신데, 여러분 놀라지만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요셉을 유해하는 찐을 처음 입었어요. 학교에 찐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화 같은 거 신고 오고. 우리가 프린스턴 박사 그러면 정말 요란한 분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저러고 다니고, 뭐 클래스 들어갈 적에요 아무것도 안 가, 백목만 하나 가지고 들어가요. 클래스 들어갈 적에 노트도 안 들어가고, 뭐 교과서도 안 가져가고, 그냥 추석부도 안 가져가고 백목 하나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 끝나면 학생들이 뭐 이런 강의 처음 들었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저는 그 6.25 때 해병대에서 지금 뒤에 그 파편이 3군데나 박혀있거든요. 그거 못 뽑아요. 뽑으면은 척추가 잘못되면 죽으니까. 뭐 해외여행하려고 이러면 꼭 삑삑 소리가 나는데, 옷 벗어, 그리고 벗어도 또 소리가 나잖아. 저쪽 가라고 해서 한참 검사 받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 1952년에 연세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때 왔는데, 그때 선생들이 김창구 선생하고 문사인 선생이에요. 대학원 1학년 학생이야. 대학원 1학년 학생들이 가르치고 그랬는데, 뭐 그때야 형편이 뭐 그랬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1954년에 환도하고, 그리고 1956년에 제가 졸업했는데, 그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갈 때 김하태 박사라는 분이 오셨고 한태동 박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은 대단한 그런 우리 학교에서 쟁쟁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을 모시고서 했는데, 그때 내가 배운 선생이 한태동 선생, 홍희섭 선생 아시죠? 돌아가신 분. 그리고 나하고 지동식 선생, 그리고 백리원 선생, 이런 분들인데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한 박사분 남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배우고 또 그때 있었던 교수들 다 돌아가시고 한 박사하고 저만 남았어요. 제가 교수할 때. 무슨 전공하는 사람들만 남았죠? 여러분들 전공을 잘 택해 오래 삽니다. 우리 신과대학이 참 놀라운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우리의 이름이 연세대학교죠. 우리 본래 이름은 조선 크리스천 칼레지인데, 연희 전문학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는 그런 쓰지 않았어요. 그냥 조선 크리스천 칼레지인데, 요 세 글자 가지고 이제 백낙준 박사가 해석을 잘해가지고 우리 학교의 특징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의 연세대학교 아닙니까? 참 좋죠. Extending 혹은 Enlarging to the generation, 아니면 to the hemisphere. 그러니까 세자가 세대도 되고 세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로 뻗어나가는 거,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근데 다른 학교들은요, 감리교 신학대, 감리교만 위해서 있어요. 그 학교, 그죠? 성결교 신학대, 침례교 신학대, 장로 신학대. 그 사람들은 장로교만 위해서 있는 거고 침례교만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 아주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학문적인, 그리고 또 그 미션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을 백낙준 박사가 굉장히 자주 얘기했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그 연세대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요, 연세대학교는 조선 크리스천 칼레지는 1910년대부터 세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원도두 씨가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나라 선교부가요, 현지 선교부라는 게 있었어요. 현지 선교부. 현지 선교부가 있고 미국에는 선교 본부가 있는데, 이 현지 선교부가 평양에 있었고 현지 선교부는 머펫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자가 꽉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서울 스테이션, 뭐 부산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서울 스테이션에서 연희전문학교, 마지막 조선 크리스천 칼레지를 세운다고 하니까 머펫이 절대 반대했고, 더구나 그 연세대학을 세울 적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연희전문학교 세울 적에 우리 학교의 수석과가 상과입니다. 상과예요, 상과.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사회가 뭐예요? 산농공상 아닙니까? 산농 전통적 사회거든요. 선비가 제일 훌륭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주 우리 민족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못된 놈이 장사하는 사람들, 남의 돈 뭐.
그 공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핫종이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산업공상이거든요. 근데 상을 수송할 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언더우드의 엄청난 미래 비전입니다. 모펫은 순신학교 세우면서 깨끗해야 성서신학과 농학과를, 아니 그때 농학과를 세워서 뭐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언더우드는 그 상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과 같은 글로벌 시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8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든 사람이 한국이고요. 그리고 내가 자꾸 얘기하다가 다른 거 제대로 얘기 못할지 모르지만 라멜 프로젝트 하는 게 그 인데 뭐냐면 지금 러시아의 맨 북쪽에 LNG 가스가 나와요. 그 LNG 가스가 전 세계 생산의 40%가 나오는데 그 북쪽에 그 얼음 꽝꽝 얼음돼서 배를 가지고 수송하려면은, 그리고 LNG를 갖다 공기로 어떻게 수송해요? 공기를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또 액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 프로세스 한국밖에 없어요. 그 LNG 배를 만들 기술 한국밖에 없는데, 문제는 2m 정도 어는 그런 얼음을 깨고 가야 되는데 그 배를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내가 그거 보니까 놀랐는데,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배를 2m, 선수를 2m 든대. 그래가지고 꽝 이러고서 깨고 간대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배 기술 한국밖에 없어가지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16척을 수주했어요. 내가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두뇌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런 거를 미리 보고 우리를 교육한 게 언더우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언더우드가 그거 하면서 저쪽 모펫을 중심으로 한 현지 한국 선교부가 반대해가지고 소북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파들하고 연합해서 했어요. 그래서 연합정신이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인가가, 대학교 인가가 연합 기독교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북의 장로교를 뺀 다른 모든 지방의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공의 무슨 침례, 이런 선교사들이 합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혼자 세울 수 있거든. 왜냐하면 자기 형님이 존 T. 언더우드라고 그 시대에 빌 게이츠예요. 그때는, 요새 빌 게이츠 아시죠? 그때 빌 게이츠인데,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타이프라이터를 처음 발견해서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근데 지금 총장실에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가 있는데, 그거 누가 밤중에 가서 몰래 뺏어오면 저거 도둑질하면 한 1,000만 원 받을, 1억 이상 받을 거예요. 그걸 그 총장실에 왜 그냥 놔둬요? 그건 나밖에 가치를 몰랐지. 그거 언젠가 가서 되는데, 우리는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든 타이프라이터의 창업자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고생하지 말고 여기 와서 회장하라. 내가 CEO 하라. 내가 회장하라. 내가 사장하겠다. 그러면서 와서 하라고 그랬는데 언더우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막대한 돈을 들어가지고 이 땅을 샀거든요. 103만 불인가 줬어, 얘가 땅을. 그때 또 백성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우리 학교의 정통이 굉장히 좋은 터입니다. 내가 이제 시간 있으면 얘기하겠지만은, 이 학교는 따라서 언더우드 유니버시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하버드 대학도 하버드가 세워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듀크도 듀크가 세워서 된 거고. 그럼 이 학교는요, 선교부가 세운 거 아니에요. 선교부는 반대했어요. 못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것 때문에 57세밖에 못 살고 죽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3년만 더 살지 환갑에나 채웠을 것을 그래 돌아왔었구만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미국 선교부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한국 선교 세운 것도, 언더우드 개인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학은요, 언더우드 유니버시티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집안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뻔히. 근데 언더우드 집안 누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 이사 자리도 없어. 내가 이런 공개적사에서 얘기 안 됐지만은, 언더우드 가가 지금 뻔히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학교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언더우드, 우리 학교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문제지, 그죠? 뒤에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럼 야간에 연세대학에 얘기했는데, 이 연세대학이 여러분들 이 무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여러분들 이 봉화대야, 봉화대. 저기 엄마 봉화대 있으면 꼭대기 올라가면, 여기서 불 태우면요 개성까지 가요, 불이.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서울 다 배요. 이상해. 정말 인천까지 배요, 여기 올라가면. 이 산을 어떻게 언더우드라도 그 밑에 샀죠, 이게? 예? 그리고 여기 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물이 흘러가지고 좋고, 그리고 아주 이거 위치도 좋고, 여기 자청역 우베커에 자청역 우베커라는 거 알아요? 딱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 그리고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아주 묘한 모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 좌청유구백호가 본래는 좋은 명당자리예요.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에 묻힐 때가 제일 좋은 명당자리죠, 그죠? 우리 연세대학교가 누구의 무덤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루스 채플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알아요? 사도세자 어머니의 무덤 자리. 여러분, 자기 아들을 뒤주 속에 놓은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 어머니의 한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묘지가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게 수경원이야, 수경원. 여기 연세대학교 지금 광해원 세운 데 있죠? 그 연세 중간. 거기 그 무덤 자리예요. 지금 우리 루스 채플이 그 무덤 자리에 더 올라서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그렇다 그러는 건데 아주 좌청유구백호고요. 잘 들으세요. 구입할 때 서울을 어디에 점령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연희고지 점령해야 서울 점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희고지가요, 여기서 해병대 대령만 7명이 죽었어요. 미국 해병대 대령만 7명이 죽었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7번 왔다 갔다 했어요. 연희고지 점령하느라고. 여기 점령해야 서울이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봐도 전략지가 연세대학교인데, 네? 선교 전략으로 봐도 연세대학교가 이게 한국의 중심이고 세계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서 절대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잘 생각해. 지금 그 신촌 가면요, 그 가운데 길 있는 데가 그 샘물 가는 데고 양쪽에 보도자리가 옛날 뚝이야. 아시겠어요? 뚝이 이렇게 되고 그 밑으로 다니고 지금 철도길에는 요만큼 굴목밖에 없고 우리 학교들 다 밑으로 구르고 다녔어요. 이건 물이 내려가면 그 동네 하수동이라고 그래. 하수동에 서강대학교 서 있거든. 우리는 연세대학교 있네. 근데 하수동 지나면은 그 옆에가 광흥창이라고 그래요. 광흥창이 조선시대에 관리들에게 쌀을 모아갖고 나눠주는, 맞아면 관리들 봉급을 주는 그 집산지가 그러니까 광흥창. 우리 학교가 광흥창, 그리고 안산, 그리고 좌청유구백호, 이런 대학이 우리가 서 있다. 그런 거는 쉽게 말하면 광흥창이라는 걸 심볼을 하게 말하면 한국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봉복을 주고 나눠주는 그런 중심지가 광창이야. 우리가 거기 있어요, 지금. 한국의 엘리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고 그들에게 레귤하게 무엇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한국이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학교에 있었던 빌링스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 빌링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빌링스가 하는 말이, 한국은 그때 우리가 일본 영토 안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일본 전체 영토 안에서 연희대학교가 있는 데처럼 지리적으로 우수하고 빛나고 융통성이 있고 고양된 그런 위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빌링스가 일본 제국 내에 여기처럼 대단한 그런 땅이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한시도 이 땅에 철저한 기독교 고등교육 교훈을 실천하는데 직면하였던 신고를 극소화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연희를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한국 역사의 현장에 나서는 빛나는 행렬의 영상을 간곡과 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꿈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학의 기지에서 궁궐과 같은 건물들이 서고 수천 수백의 조선 젊은이들이 이 대학에서 나가서 그 받은 전문 지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적 교제에서만 가능한 헌신의 성령으로 결의 위에서 몸바쳐 나가리라는 그런 강렬한 모습을 지금 보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세는요, 세우는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 제일 좋다 그런 얘기는요, 세계에서 제일, 내가 이런 얘기 하다가 뭐 다른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고서 이 대륙, 그러니까 대륙이면 만주, 시베리아, 터키 이런 거 다 대륙 아닙니까? 이 대륙을 떠받치고 있는 지렛대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 보면요, 한국 지도가 이 대륙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어떤 신앙인은 이 지도가, 우리 한국이 이 대륙 전체를 등을 걸머쥐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으로 봤어요. 지렛대로 봤어요. 대륙을 떠받치고 지렛대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그린 지도 아십니까? 홍일강 역대 국도지도라는 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홍일강 역대 국도지도. 우리가요,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지도를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마테오 리스보다 200년 전에 만들었어요. 우리가요,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지도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뺏어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버린 거 주워왔어 그래. 정말입니다. 우리 실록도요, 일본에 나가 있어요. 왕족이 다 일본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뺏어온 거 아니야. 너희들이 버린 거 우리는 주워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달래도 안 줘요. 우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그 지도 같은데 그 헌혈 강력대 지도 보면요. 그때는 미국을 발견 못했으니까 대서양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 세계인데 중국이만 해. 알아요? 한국이 그 3분의 2 정도 돼. 그리고 아프리카는 요만하고, 인도는 요만하고. 지도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아주 잘 그린 그림이야, 이런 거. 우리가 세계 둘째 나라다 그거예요. 눈물 나잖아요? 우리가 세계 둘째 나라야. 지금도 둘째 나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여러분 2번에 걸쳐가지고 한국이 2050년에 세계 둘째 나라가 된대요. 골드만삭스 아세요? 거기는 뭐 우리 같은 애국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냉정한 그 경제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분석하고 투자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는 그 애들이 2,000명이나 되는 그 엘리트 걔들 분석해가지고 한국이 2050년에 둘째 나라가 된대. 골드만삭스가 이런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의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해서 연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빌링스가 얘기했지 않았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미리 했을까요? 예. 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한 가지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1908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처음으로 졸업식을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상해요. 여러분들 역사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거는 내 국무서를 뒤지는데 거기 한국에 관한 기록이 몇 개 나오는데 금강석과 같이 눈부신 기록들이 나오는데 가슴이 메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국무성에 있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국은 세계 기독교의 기수국가다. 기수 알아요? 여러분 매너 알아요? 기수는 그 팀을 상징하고 대표하고 끌고 가고 손양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를 상징하고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고 세계 기독교를 끌고 가고 세계 기독교를 호양시킨다. 이게 미국 국무성의 1900년에 나와요. 미국 국무성에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 문서를 갖다 놨겠지. 근데 나는 그걸 국무성에서 봤으니까 국무성 문서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들이 하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 역사가들은 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 시작한 이유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졸업식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졸업생들 지금 그 졸업생들 중 하는 얘기가 They are today formally ordained to the ministry. They are formally ordained to the ministry. 의사들 졸업식이 아니에요, 지금? 의사들 졸업식인데 이 사람들이 성직에 안수받았대. formally ordained.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은, 윤중현 씨가 그 G20 해할 적에 의장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세계 경제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글로벌 시대의 경제 살리는 길은 그 아담 스미스하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 윤리를 가지고서밖에 글로벌 시대 경제 해결 못한다 그거예요. 뚱땅지 같은 그런 말 해요. 여러분, 윤중현은 노무현 때부터 이명박 때 걸쳐가지고 최고의 경제 관료예요. 그때 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그 G20의 의장인데 마지막 강연에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막스 베버, 아담 스미스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 미션이에요. 누구든지 이 미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미션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을 전체 조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누구든지, 의사든지, 목사든지, 군인이든지, 학생이든지 다 We are ordained to the ministry. 눈물 나잖아요? 우리 다 학생이든지, 군인이든지, 공장에 가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다 우리들은 거룩하게 안수받아서 산다 그래요. 이런 거 찾아낼 때 역사하는 사람들 기가 막힌 거죠. 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요, 처음에 상과, 농과, 상과, 문과, 이과를 할 적에 다 얘들을 ordained to the ministry인 거예요. 다 성직자로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 전통이에요. 우리 학살 한 사람은 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이 신과 얘기 조금 있죠. 그래서 난 5시만 끝나요. 6시면.
이게 다 하는 얘기죠. 세미나스회 전문학교 졸업식 할 적에 한 놈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교수를 시켰어. 오케이? 누군지 알아? 백정이에요, 백정!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교수가요, 백정이에요. 여러분, 백정은 옛날에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다는 말은 걔는 죽여도 살인죄가 안 돼. 그런 아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의 교수예요. 한국 혁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한국 근대화 된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재미난 거 얘기할게요. 우리 학교에서 얼마 후에 유옥겸이라는 사람이 교수였어요. 일본 동교 복과대학 나오고, 유옥겸이라는 사람 유성준의 조카고 그랬는데, 유옥겸이가 우리나라 교수 됐을 때 그 사람이 신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마지막 왕의 순종이야, 순종. 순종의 부인의 동생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순종의 동서야. 그럼 왕족 이촌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수가요, 잘 들어, 백정하고 왕이야. 왕 이촌이에요. 백정이 교수 되는 거 어려운 것처럼 왕 교수 되기 어려워요. 왕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왕족이 이런 엄청난 일을 어디서 했어요? 우리 연세가 이런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DNA 같은 거 우리가 계속해서 뒤에다 밀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세 신학은요, 아까도 빌링스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 연세 상과가 우리 연세대학 처음에 세워졌을 적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백양 세미나 할 때 제가 조금 얘기했어요. 조금 오늘 타이틀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학교가 1915년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YMCA에서 개교를 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평양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연세대학교 들어올 때만 해도 이단 학교 왜 들어갔냐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체 장로교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더니 모페스의 언더우드를 죽인 거 하나.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언더우드가 1910년부터 연세대학교를 세우려고 하다가 1915년에 세웠고 17년에 인가가 났고 22년에 3.1운동이 끝나고 새로운 총독이 와서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을 때 가서야 비로소 모페스 연세대학에 이사를 보내. 12년 지나고 나서야 이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학교인데, 우리 학교가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보면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 제일 처음에 들어온 학생들 보면은요, 김성실, 송흥국, 그 다음에 최태웅 이런 사람이거든요. 들어봐서 송흥국은 감리교에서 이단 하천왕 굴던 그런 사람이에요. 김성신은 이용도파예요. 알아요? 그리고 최태형 이름 들어서 복음교회. 다 이상한 놈들만 들어온 거야, 이게 우리 학교에. 그래서 내가 다 비주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회를 떠난 비주류 계통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쪽엔 마음이 안 받으니까 없고, 따라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퍼쳐나갈 세계가 큰 거죠.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제가 6.25 때 하고서 제가 연세대학에 6.25 전쟁 그때 해병대 제대하면서 연세대학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학교 선생 중에 한준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한준명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게 형편은 이단이에요. 평양에 가서 내가 낳는 아들 둘을 낳는데, 한 아들은 낮을 지도하고 한 아들은 밤을 주관한다, 이런 엉뚱한 놈인데, 백낙준 박사라고 우리 학교 교수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학의 천재야. 여러분, 난 백낙준 박사의 마음을 이해하기 참 힘들고 어떤데,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도 이 오학의 천재니까 오학은 가르치게 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거기 백낙준 박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이단이 아빈동 주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빈동 주석. 제일 처음에 장로교 쪽에서 아빈동 주석은 절대 못 본다 그랬는데, 아빈동 주석을 번역하고 주관한 사람이 한영교야. 우리 학교 부산 본교 신학 가르쳤다고, 나한테도 그때. 맨 그런 사람들만 갖다 놓고. 지동식. 우리나라에서는요, 복음교회 그때는 이건 이단이에요. 지동식 목사 다니던 데가. 그분도 쓰고. 맨 이런 사람들만 썼는데, 지동식 목사는 일본 동경신학 졸업할 때 쓴 논문이 전국에서 1등이야. 그래서 동경대학에서 상장도 야단했어요. 학산 논문 정도가 그랬거든요.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을 썼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보면은 백낙준 박사께서는 연세 신학을 생각했을 적에 학문적인 그런 걸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연세대학교가 그 에큐메니칼 정신이 강하지. 그래서 백낙준 박사가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에 있을 적에 조선, 한국 쪽에 된다고 해요. 여러분, 한국 쪽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국학이라는 개념, 국학이라는 게 도대체 한국에서 시작했어요. 연세대학에서 시작했어요. 국학이라는 게.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 보세요. 예, 여러분 공과대학 앞에 가면 한글탑이 있죠. 여러분들 연세대학이 뭔데 한글탑을 거기다 세워? 근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연세대학 교수들이 한글의 문법화와 학문화의 체계화에 큰 공을 했어요. 김연경, 최연배, 이윤재, 또 장두구죠. 여러분, 한글이 문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학문적인 그런 거 한 데가 연세대학교예요. 한글의 체계를 우리가 했어요. 그냥 저거 갖다 놔도 누가 말 못해요. 안 그렇겠죠? 그 다음에 경제학 있잖아요. 경제학. 상과대학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다 연세에서 나왔어요. 자본주의 이론이 연세대에서 나왔어요. 이 국학이라는 것들이 다 그랬고, 그리고 한국 문화사는 송진태라는 사람, 그리고 이학에서는 이원철. 여러분들 저 하늘에 지금 날아다니는 별 중에 이원철 별이 있습니다. 벌써 1920년대 발견해서 이원철이가 이런 이상한 망원경 가지고 지금도 세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쓴 별이 한 5개밖에 없는데 거기 이원철 스타가 있어요. 1920년대 그렇게 했거든요. 그다음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민족음악, 김인식, 뭔가가 알잖아. 우리가 노래 부를, 찬송 부를 적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거 굉장히 슬프죠. 그거 친 사람이 김인식이고 현재명. 다 우리 연세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홍남파 다 이 연세계탕에서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국학을 세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방 이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날 텐데 우리 해방 이후에 연세대학이 세워졌고, 그리고 내가 7회예요. 7회. 그리고 1기부터 6회까지가 입학생들이 하나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지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7기인데 이 7기 중에도 29명이 들어왔는데 한 17명 정도는 다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몇 사람이 남지 않았는데, 해방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들어올 때부터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이제 종교적인 그런 학과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해방 이후에 한국 교육을 일으킨 게 연세대학교예요. 왜냐 그러면 미군정이 있을 적에 서울대학을 인수한 게 우리 연희인들이에요. 잘 보세요. 그때 원도두 씨, 그러니까 원도두 아들, 원도두가 서울대학교 총장은 미국 사람이고, 교무처장이 원한경이야. 법학부장이 백낙준이고, 이학부장이 이춘호고, 음악부장이 현재명이고. 여러분, 서울대학을 세운 거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가 저렇게 세워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좀 좋게 말할지 나쁘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6.25 때 국립대학을 만든 게 백낙준이에요. 그때 국립대학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만들었으면 지금 뭐 서울대 이런 거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때 만들어가지고. 국립대학을 만들기, 그러니까 한국 해방 후에 교육을 재건하고 뿌리박게 하고 체계화시킨 게 연세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때 문교부 장관은 미국 사람인데, 문교부의 미안합니다. 문교부 장관이 유호겸이야. 아까 말한 유호겸이고, 그리고 그때 문교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편수국장인데 편수국장 최연배고. 자, 들어보세요. 해방 이후에 한국 교육을 뿌리 잡게 하고 틀을 잡게 하고 뿌리 내린 게 연세인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육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합신학대학은 뭐 얘기 다 아시겠지만, 연합신학대학은 이렇게 된 거예요. 6.25 사변 이후에 IMC 국제선교협의회가 가나에서 모였는데, 그때 한국에는 신학교는 많은데 대학원 수준의 학교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대학원 수준의 학교는 한 군데 만들자, 연세대학이 만들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만들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각 신학교가 자기들은 대학원을 안 세우고 연세대학교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여기서 주임 교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함께 하기로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신, 그리고 연세대학, 그리고 장로신학대학, 이게 다 합해가지고 다 하기로 해가지고 연합신학대학원이 된 거예요.
근데 1982년 돼가지고 장로신학대학이 대학원을 세우면서 그게 깨지고 말하는데 이름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때 보면 여러분들 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역사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교파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학원이 없었으니까 각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 여기 왔고 여기서 대학원 했고 여기 대학원 한 사람들이 다 그 대학에 가서 총장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럼 이름이 다 나와 있고 이제 그러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목회자 학위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에큐메니컬 연구원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좀 서둘죠 지금 괜찮아요? 제가 곧 끝날 거예요. 전 한국교회 교파가 다 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57개 교파에서 온 적이 있었고 하기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제일 많이 왔을 때가 언제나 그러면은 하여튼 988명이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가 언젠가 성찬 예식을 했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 때문에 칼빈하고 주인과는 싸운 거 알죠? 존락 싸우고 이 성찬 예식에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성찬 예식이 한 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56교파에서 온 사람들이 900명이 성찬식을 했어요. 한국에서요 전무후무한 성찬 예식이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 한 몸이다. 그래서 한 적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연세대학교 역사에서 참 오랜 동안 교훈을 많이 한 사람이 이촌환 주교입니다. 이촌환 주교가 우리 학교 이사장을 오래 했는데 그 사람이 연세신학을 보면서 연세신학은 길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길의 신학, 가는 거다. 목적지가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다. 그래서 길의 신학이라는 걸 우리한테 말해준 적이 있고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출신들이요 지금 사방에 나가 있습니다. 손남물 목사가 학장을 볼 적에 우리 학교는 그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여러 교수들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손 목사가 우리나라에 그때 대단한 학자입니다. 아시죠? 손남동 목사 이름이 재밌죠. 손남동 뭐가 없어요? 북이 없잖아. 근데 일본 말로 북이 없다는 말은 기다가 북이거든요. 기다. 없다가 나이야. 근데 기다 나이. 그러면 더럽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기다 나이 더럽다 그랬는데 오늘 한쪽에서 또 반공주의자라고 그래서 반공주의자. 왜냐하면 북쪽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신학계의 안테나라고 그랬어요. 세계 새로운 신학이 나오면요. 하루 이틀 사이 그 사람이 한국 다 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에도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때 우리 배운 사람들 다 그래 할게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든가 오메가 신학이라든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민중신학을 했고 민중신학 하기 전에 통일교 신학을 했어요. 이 사람이. 통일교 신학을 보시더니 이분이 논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한국 신학에서 이만한 우수한 프로덕션이 없다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연세대학에 되는데 우리가 교수에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토론하기 위해서 한번 모였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지금 어느 날 그 학생들 신과 입학한 학생이 구두시험 하는데 연세대가 왜 왔어? 그러니까 통일교 배우러 왔다고. 통일교 신학을 알려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선생님 모셔놓고 우리가 오늘 통일교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사하고 객실 연세대가 나갔어요. 그럼 나갔었다가 나중에 민중신학 하면서 다시 감옥에 갔다 나오시고 다시 오신 일인데 연세대학에 오신 거는 통일교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민중신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다 오셔서 다시 오시고 그랬다는데 그분이 참 아주 똑똑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부드럽습니다. 아주 신하고 아주 좋았다는데 그 사람이 연세신학은 다원 목회다 그런 말 많이 해서 다원 목회. 여러 목회를 하는 거다. 그게 아까 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 교수로 된 거 거의 같은 거죠. 제가 그 조사한 것만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우리 출신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이 일하고 그러냐 그러면 사방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출신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지금 어디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이 삼성기업 여러분 내가 삼성에 가서 신입사원을 5년 동안 교육했는데 삼성의 비서실이요 500명이나 있어요. 삼성은 비서실에서 다 이거 하는데 그 우두머리가 여러분 우리 신과 출신이 알아요? 신과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그 연변대학에 가서 교무처장인가 하고 있어. 지금 김송준이라고 알아요? 들어가서 견주나. 삼성이 이거예요. 삼성 비서실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알아요? 등록교인 78만 명. 순복교회 목사.
이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우리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연합기관으로 제일 반대되는 데가 LCC하고 한기총이거든요. 어저께 LCC 회장하더니 오늘 또 한기총 회장을 해.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넓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넓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적십자 총재도 있죠. 국회의원이 3사람이 났죠. 우리가. 그리고 뭐 저 배우도 있어요. 우리한테 배우. 골프 선수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김포 보스라는 게 있어서 그 김포 보스의 그 총무 헤드가 이제 우리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포 버스 타면 앞에다가 그 문에다가 성경 구절 써놓고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 활동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뭐 아주 우리 출신들이 그 사망에 가 있어요. 그리고 뭐 NGO에서 많이 활동했고 여기 오늘 안 왔지만은 망경대 간 사람도 있고 망경대 어딘 줄 알아요? 망경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기는 보수주의사도 있고 뭐 망경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자기들이 배운 걸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는데 자 이제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결론이라는 말 믿어요? 일본 초낭의 아들이 2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나루시노고 하나는 아키시노미야인데 아키시노 둘째 아들의 2딸이네. 2딸이 다 국제 기독교 대학을 다녀요. 알아? 일본 기독교 ICU라는 게 있죠. 이 첫째 딸은 먼저 갔고 둘째 딸아이는 학수본이라는 왕족만 된 학교 다니다가 그 퇴학하고 국제대학을 이번 학기부터 다녀. 일본 신문에 연연하게 났어요. 그리고 그 왕족인데도 춘향의 손녀인데도 옷을 뭐 그냥 정말 허름하게 입고 다녀. 그래서 그게 유명한 사진이 하나 그랬는데 제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 춘향의 집안에 ICU 다니는 사람이 생겼죠. 그죠? 잘 들으세요. 이건 내가 결론입니다. 메가더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조리 하면서 항복 인선을 받으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군사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경제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basically theological, 고대로해. 앞으로의 세계 문제는 근본으로 신학적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의 그 미국의 그 타임즈를 18년 동안 그 주관했던 랜스 메로라는 사람이 작년에 떠났는데 그 떠나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세계는 다시 한번 기독교 때문에 인도받을 거다.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그 시바리오타로라는 일본에는 국사격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 일본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기독교 받아들여요. 왜냐 그러면 일본의 전통적인 정신에는 세계라는 개념이 없어. 인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 평화라는 개념이 없어. 지금 봐 알잖아 저거. 그러니까 시바리오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리고 시바리오타로는 일본의 책방에 가면 그 사람의 책 가득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면 일본 절대 세계적인 인물이 못 돼 그랬어요. 그리고 니케이라는 그 증권고 보면 니케이라는 그 증권이 있어요. 그 지수 코스닥처럼 그 니케이 지수라는 게 세계에서 제일 믿을 만한 그런 지수 결정하는 건데 니케이라는 게 니혼 계좌신문 일본 경제신문의 약자예요. 근데 일본 경제신문은요, 이 엘리트 기자들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매무성이고, 2번째가 니케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니케이 회사가 그 사원이 들어왔을 적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120명 가량 애들을 전 세계에 보냈어요. 1년 동안 다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리포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낸 책이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에서 본 국제정세. 기독교가 아니면 국제정세 해결 못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메가도 앞으로 신학적이다. 그 다음에 랜스 메로 기독교가 다시 한번 주도할 것이다. 니케 기독교 아니면 국제정치 모른다. 이런 세계에 우리는요 교파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데 구속되지 않고 이 연합적인 정신, 세계적인 정신을 가지고 GIT도 세우고 그런 엄청난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왔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요 1930년대에 우리가 이화대학하고 감신하고 세브란스하고 연희전문학교하고 이거 연합대학을 만들라 했어요. 1930년대에 이미. 근데 그때는 일제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하고 말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서울에 있는 기독교계 학교도 합해가지고 정말 연합대학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감신장치된 게 아니고 정말 넓은 세계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엄청난 그런 비전을 가진 대학이 연세예요. 그리고 연세의 핵심에 잘 들으세요. 연세의 핵심에 신과가 있어요. 이 신과가 계속해서 이 학교의 정신입니다. 요 얘기는 정말 끝으로 할 텐데
내 끝으로 한다는 말 벌써 두 번째죠, 그죠? 우리가 연희전문학교를 그 정부의 그 조선총독부에 신청했을 적에 그때가 사립학교 규정령이 있어가지고 우리 연희전문학교가 그 인간을 못 받을 때, 근데 인간을 해줬어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강력한 데라우찌라고 하는 군벌 원수가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립학교 령해가지고 절대 기독교 대학을 못 써야 한다, 기독교를 못 가르친다 해놨는데, 바로 그때 연희전문학교 세번수가 기독교 연합재단으로 인가받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총독부에 있는 우삼이 갓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내무국장에, 요새 뭐 장관이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빌링상 만나가지고 온돈 만나가지고 신과를 세우라. 신과에서 학생들이 강의 과목 듣는 형식으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학교가 인가받는 거, 이 학교에 살아남은 거, 이 학교가 생존하게 된 이유가 신과라고 하는 이 기축을 중심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과라는 걸 세우고 또 교육을 했지만은 평양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학습은 모집 안 한다가 해방 왜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앞에 있고, 그리고 연세, 세계로 뻗어나갈 때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는 데가 연세신학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6시 5분이에요. 감사합니다.